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간대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도 있는데 돌아가 보고 싶은 시간대가 있는지요? 우스개로 남자분들은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젊은 날로 돌아는 가보고 싶은데 그 20대에 군대 가기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몰라도 군대를 2번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해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계를 만든 한 사람, 과학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상시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항해의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 바로 해상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놀랍고 감동적이고 시계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은 각 방위를 알아야 선장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고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목적지에 가서 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시간이나 방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간에 대한 표현, 방위에 대한 표현, 방향에 대한 지시 이런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천수경에 오방내외 아니 죄신지나 할 때 오방내외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 방위와 시간이 나옵니다. 사방, 팔방, 시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향을 다 지시하죠. 그 각 방위마다 불국토가 있고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정경에 보면 중앙에 비로자나불 계시고 동방에 아촉불, 서쪽에는 아미타불, 남쪽에 보생불, 그리고 북쪽에는 불공성취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또 많은 부처님 배치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그 금강정경에 5방의 부처님이 다 국토마다 살고 계신다. 방위. 육방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육방 예경. 선생경에 대한 그것도 알려져 있죠. 또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그 불교 경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은 찰나지간에 또는 아승직업 이게 다 시간입니다. 그렇죠? 찰나지간에 그 일이 일어났다. 아승직업을 통해서 부처님이 그런 국토를 건설하셨다. 이렇게 시간.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도 합니다. 일념이 즉한다. 거의 찰나잖아요. 즉한다. 일념이 즉시 무량겁이 다가와. 일념에 그냥 무량겁이 다가와. 겁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 개념이잖아요. 시간 또는 시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과거, 미래, 현재. 과거세, 미래세, 현재세. 그죠? 또 전세, 미래세, 내세, 전세, 내세, 현세. 이런 이 다 시간 개념입니다. 방위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종교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시간과 방위에 대해서 평생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종교에서도 시간과 방위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동안 뱃사람들은 가까운 바다는 한 2-3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먼 바다를 항해한다 그러면 1년, 2년, 3년씩 항해를 하는 겁니다. 2-3개월에서 6개월, 내지는 2년, 3년, 길게는 5년, 6년, 7년까지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그 시대의 왕이나 여왕들에게 있어서는 또 과학자나 선장들에게 방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방위를 안다는 게 왕한테도 중요한 일이고 여왕한테도 중요한 일이고 과학자도 중요한 일이고 선장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 정치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거기에 다 달린 겁니다. 방위에. 근데 이게 방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탐험 중에
유명한 그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항해하러 나갔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도는 알겠는데 경도를 모르겠는 거죠. 위도는 남북이잖아요. 남북에 대한 위도는 알겠는데 고향에 출발해온 항구로부터 서쪽이나 동쪽으로 가는 위도, 이게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바다 위는 경도가 몇 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음짐작으로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항해를 해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겨우겨우 근근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만에 도착할 걸 뭐 3년, 4년 걸리기도 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배에다 실었던 신선한 뭐 과일이니 채소니 뭐 물 다 모자라니까 배에 탔던 전부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비바람이나 풍랑을 만나서 또 배들이 길을 잃기도 하고 뭐 이게 다반사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빙하를 만나니까 암초를 만나서 그냥 부딪혀서 그대로 배가 부서지고 가라앉으면서 그 배에 탔던 몇천 명씩 그냥 1,700명, 2,000명이 그냥 그대로 물속에 수장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경도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도는 아는데 경도를 모르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길을 잃었고 배가 파산났고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각 나라별로 다. 그래서 이제 이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해서 나가는데 그 배에다 값진 물건을 싣고 나가다가 배가 파손되니까 값진 물건도 다 바닷속에 다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경도를 알아내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고 각 나라의 왕과 여왕들이 이제 왕이나 그 이제 여왕들이 서로 경도를 알아내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경도에 대한 걸 알아내는, 경도를 알아내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은화 2만 파운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방이 붙습니다. 상금이 붙은 거예요. 2만 파운드가, 은화 2만 파운드가 지금의 돈으로 한 12억 정도 된답니다. 그게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준다. 나라 덩어리 하나를 다 줬는지도 몰라요. 그래, 이제 이 상금을 준다는 방이 이제 그 항구 도시마다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영국에 작은 또 항구 도시 하나에도 이제 이 방이 붙어요. 그때 이제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 아버지한테 그 목수 일을 다 배웁니다. 다 배워서 목수로서 뭐 하는 일은 못하는 게 없고 솜씨가 뛰어나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어요. 겨우 12살에 남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나무 재료를 써서 처음으로 12살에 시계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12살에 만들었던 시계가 지금 영국의 거기 공원에 마국간 시계라고 해서 현재도 그대로 그 세워져 있고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시계가 정확하게 가고 있답니다. 첫 시계를 만들어낼 만큼 탐구열이 있는 이 해리슨이 37살이 될 때까지 7, 8개의 시계를 만들게 돼요. 아주 실력자이죠. 근데 그 존 해리슨이 이제 말하자면 그 상금이 걸린 경도를 알아내는 시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관심이 당연히 가죠. 그래서 이제 시계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괴종시계 있죠. 우리 때는 벽에 거는 괴종시계가 그저 뭐 이만한 정도였는데 그 해상시계의 그 책에 보니까 괴종시계가 거의 벽 땅바닥에서부터 그 벽 전체 타고 올라가는 거대한 괴종시계 있죠. 그 괴종시계를 통째로 배에 실어요, 그냥. 통째로 배에 실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막 파도가 치면서 막 풍랑을 만나면 괴종시계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는 시계가 맞질 않아요. 거기다 또 날씨가 추우면 이 시계 바늘이 지 혼자 막 움직여요, 또. 거기다 이제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괴종시계가 영향을 미치니까 제멋대로 바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경도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 어떤 천문학자나 과학자들도 이 중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지금의 나의 삶이 거저 온 게 아니었구나. 이 해상시계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지금 내가 보는 이 시계가 저 시계, 전자시계 만들 수조차 없었겠구나. 아무튼 은하 2만 파운드 상금이 내걸린 그때로부터 무려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1730년대에 해상시계를 만들 계획서하고 밑그림 몇 점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 존 해리슨이. 만든 게 아니고요. 밑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그림 그린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로부터 5년이 걸려갖고 해상시계를 하나 만듭니다. 1호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1호를 배에 싣고 출항을 해서 65일 동안 직접 존 해리슨이 항해를 합니다. 65일간. 근데 시계가 맞아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 거죠. 그런데 해리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와서 제 두 번째 해상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착수를 합니다. 두 번째 시계를 만드는데 4년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게 왜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든 시계는 너무 무거워.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배에 알맞지 않다 해서 세 번째 시계에 착수를 해요. 세 번째 해상시계 만드는데 19년이 걸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계 만드는데 28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세 번째 만든 이 해상시계가 무게도 가볍고 모양도 심플하고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항해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존 해리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만든 이 세 번째 시계에서 끝나지 않고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시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휴대용 시계라는 게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휴대용 시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착안하면서 휴대용 시계 만드는 일에 이제 그 착수를 해요. 그 세월이 금방 흘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휴대용 시계를 만든다라고 거기에 붙들려 앉혀 있으니까 28년의 시간도 흘렀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경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경도위원회가 그만 다 지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존 해리슨의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다 곁에 떠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 주던 과학자하고 시계를 만들던 최고의 장인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리슨도 나이가 들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손길도 둔탁해지고 섬세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리슨은 무소의 뿔처럼 그냥 홀로 갑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마침내 네 번째 시계가 탄생합니다. 바로 그 휴대용 시계죠. 해상 시계보다 더 작고 이쁘고 은으로 제작한 휴대용 시계. 여러분 왜 뭐 백작이니 남작이니 공작이니 뭐 이런 귀족들 막 여기 이렇게 둥그런 허리에 차고 나오는 시계, 그 시계입니다. 바로 그 휴대용 시계를 이제 제작하게 돼.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리슨이 1760년이 됐어요. 이 시계 만든 게. 그때 나이가 67살입니다. 자기가 만든 네 번째 시계를 가지고 배를 탑니다. 배를 올라타고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서인도 제도로 갑니다. 서인도 제도를 향해서 출항을 하는 거죠. 시계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1772년에 다섯 번째 시계를 또 완성합니다. 1773년에 80살이 됩니다. 72년에 다섯 번째 시계를 만들고 40년의 시간 동안 시계 5개 만든 사람입니다. 시계 5개, 40년 동안. 80살 나이에, 그러니까 앞에 상금의 절반을 받아서 연구비로 썼죠. 나머지 돈을 80살에 다섯 번째 시계 만들고 나머지 돈을 받습니다.
존 해리슨이 만든 네 번째 경도시계 덕분에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 항해사와 탐험가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경도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존 해리슨이 만든 네 번째 그 해상 시계를 본떠서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또 시계를 만들어서 그 시계를 바로 쿡 선장이 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항해를 가면서 일지를 쓴 게 있어요. 믿음직스러운 친구인 시계. 절대 실수하지 않는 우리의 길잡이이다. 그 말을 듣고 존 해리슨이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무려 한 인간이 40년에 걸쳐서 평생에 5개의 해상 시계를 제작해내고 그 항해용 시계 덕분에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놀랍도록 번영하게 된 겁니다. 놀랍도록.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더군요. 지금의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바로 해상시계입니다. 해리슨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무수한 뱃사람들의 안전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친 겁니다. 5개의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2번째와 3번째 제작했었던 해상시계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이 마저 떨어지고 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 그쯤에서 은화 2만 파운드를 다 받을 수도 있었죠. 12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그냥 편히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까지,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때의 해상시계의 덕을 세세생생에 이어가면서 덕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런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에 우리의 삶에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쳤다는 것. 그게 보살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따지고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난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기에 자기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것. 이게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겁니다. 한 인간의 고독한 연구와 탐사가 인류의 삶을 이토록 거대하게 변화시켜 놓고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지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지혜의 친구인지 진리의 노예인지 진리를 대하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일을 대하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다 보면 늪이 나타나고 가다 보면 두터운 비애가 덮쳐오고 근데 기어이 그 길을 건너간 사람, 불가에서는 그것을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냐, 지혜, 바라밀, 건너가다. 저는 이 해리슨의 해상시계를 보면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그 세계를 건너가는 겁니다.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 걸음걸이가 어떠한지, 이게 걸음걸이가 어떠한지가 걷는 걸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눈밭 위를 걸어가는 걸 말하고 산책로를 걷는 걸 말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똑바로 서서 걸어가면 아, 저 사람 태도와 자세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니체가 하고 있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가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느냐, 그가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느냐가 그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의 끝에, 바람다 심경의 끝에 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어서 가자 열반 언덕 건너가자. 저는 이것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건너가겠습니까? 건너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그 사람의 태도, 일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걸음걸이이고 그 모습이 곧 자신의 가치이고 그 가치가 곧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면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시간에 질질 끌려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단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과 유익한 일과 가치 있는 일과 뜻이 있는 일에 자신을 바쳤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과 태도는 전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걸음걸이입니다. 서산대사께서 뒤에 오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눈밭에 걸음을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눈밭을 걸어가는 발자국 찍어놓은 걸음걸이를 말하겠습니까? 태도와 자세, 마음, 가치,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나를 던져하고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면서 이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왔던 길은 무지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지금 다 생략해서 압축해서 한마디 들려드렸지만 나중에는 그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가 그 해상시계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아들이 적극적으로 장남이 돕습니다. 그 걸어오는 길에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정치인들과 과학자들로부터 황당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손을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란 그런 것이죠. 우린 뭐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거나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버려버리죠. 에이 뭐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데 뭐 에이 뭐 딴 사람들이 뭐 나 동조도 안 해주는데 뭐 내가 이런 것에 시간 낭비하겠어 라고 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시간은 내가 부리고 산다는 거. 그런 사람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죽음이 왜 두렵겠느냐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정말 진지하게 사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저 시계 속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속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핸드폰에 들고 있는 그 시간 속에 들어있나요? 시계라는 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것이 시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헐떡거리다 보면 시계가 나를 끌고 가서 시간이 있다 없다를 논하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존 해리슨이 해상시계를 만든 이야기를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고 눈이 그냥 빡빡해질 정도로 며칠 전에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을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구나. 정말 예경하게 되죠. 제가 이 존 해리슨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에 내가 경도를 볼 수 있도록 어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 걸음걸이에 대한 생각을 거듭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